안녕하세요 여러분, 빙빙꿀꿀입니다. 이번 주 내내 미국장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크게 폭락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는 지난번 영상과 여러 게시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너무 중요하니까 짚고 넘어가자면 어중간하게 섹터를 갈아타신다거나 갖고 계신 자본을 처분하신다면 발생하게 되는 22%의 양도소득세의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본을 움직이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이렇게 시장에 민감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자본 규모가 비교적 작으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신 자본은 쭉 들고 계시고 떨어진 기술주들 위주로 추가로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특정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전체적인 하락장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 빠졌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자체적인 문제점이 있거나 경쟁력이 약화돼서 주가가 빠졌는지를 꼭 분석을 해보시고 들어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바로 여기 애플인데요. 이 애플은 최근 한 달 동안 11%나 하락을 했고 최근에 하루 이틀 동안에도 조금씩 계속 빠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애플의 산업 구조와 긍정적인 면, 단점 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은 먼저 2252조의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 기업을 다 따졌을 때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이런 IT 기기들, 그리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들까지 팔고 있는 다목적 IT 회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4분기 영업이익만 37조 원이 발생을 했는데 요게 이제 삼성전자가 1년치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 많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매장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전년 대비 21% 가까이 증가한 영업이익을 거뒀다니 대단한 기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의 긍정적인 면, 즉 이 기업을 우리가 사야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은 고객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글에 브랜드 로열티 애플이라고만 쳐도 애플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브랜드 충성도가 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지 이렇게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주변만 보셔도 아이폰 한번 쓰던 분들은 거의 갤럭시로 안 넘어옵니다. 심지어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등 같은 애플의 제품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는 애플의 매출이 상승은 하지 않더라도 하락 또한 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플을 소비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의 바닥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애플을 쓰지 않고 갤럭시 폰과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데 애플에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높은 고객 충성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가총액입니다. 2250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합쳐도 안 됩니다. 물론 이 기사는 작년 가을 기사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이 1604조에 형성되어 있고 코스닥은 311조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합쳐도 애플을 넘지 못합니다. 시가총액이 높으면 무엇이 좋으냐 할 수 있겠는데 기업이 돈이 많으면 이걸로 어떤 사업이든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또 거의 전 세계에 제품을 팔고 있다 보니 수익률도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에어팟, 그러니까 애플의 무선 이어폰이죠. 에어팟의 수익률과 다른 테크 컴퍼니들의 수익률을 비교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넷플릭스, 우버, 그리고 애플이 아니라 에어팟입니다. 애플에서 에어팟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어도비나 엔비디아, AMD, 스포티파이, 트위터 이런 회사들보다도 높다는 게 됩니다. 심지어 이 에어팟은 애플의 수익 구조에서 12%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요 12%만 되는 빨간 색깔 피자 한 조각만 떼왔을 때도 다른 테크 기업들의 매출을 압도하는 상황이니 정말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서 오는 수익률도 우리 상상력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를 킨 김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면 아이폰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인데 요 안에는 이제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어플이라든지 핸드폰 수리, 이런 AS 비용이라든지 그 밖에 중개 수수료 같은 기타 비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그 다음은 맥, 노트북이죠. 그 다음은 웨어러블, 여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에어팟이랑 애플 워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가 가장 적은 비중이지만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 구조의 변화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 20년까지 아이폰의 판매량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얻고 있는 수익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애플을 투자하실 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어플 회사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가장 큰 단점은 스티브 잡스가 죽은 이후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폰이 2000년도 초반에 나왔을 때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었고 그 이후에 아이폰은 이렇다 할 기술 없이 디자인만 계속 바뀌면서 출시된 지 좀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애플은 지금 현재 투자 가치가 없는 걸까요? 지금 애플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기업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애플은 올해 안에 애플 글래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마찬가지로 AR, VR 분야도 우리들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본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시도한 애플카처럼 새로운 산업군에 진출할 거란 예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을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혁신성은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높은 브랜드 충성도와 세계 1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은 회사다. 이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오늘 애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재무제표를 세세하게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 PER이나 PBR 이런 거 총이익, 순이익, 매출이익 이런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수치를 보면서 분석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영상이 굉장히 루즈해지고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영업이익, 그러니까 애플이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다. 또 애플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이쪽이고 어떤 쪽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애플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요 정도만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시고 이 기업에 대한 흥미가 생기셨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글에 검색도 해보시고 추가적인 공부를 반드시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애플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이 가격이 바닥이라고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워런 버핏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좀 싫어합니다. 왜냐면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있으면 전 세계의 주식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니까요. 따라서 이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업이 현재 얼마나 돈을 벌어오고 있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공부해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장이 물론 힘들지만 이렇게 추가로 공부를 하셔서 테크 기업들을 담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런 하락장에서 공포 심리를 이겨내고 버텨낸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적은 겁니다. 모두가 다 힘든데 그걸 버텨내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신나고 재밌는 재테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